자, 계속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숫자는 사실 3분의 5가 될 거예요. 그치?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을 보면 4a분의 b와 b분의 a니까 이 녀석을 갖고 한술기하를 쓰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될 거냐면 이 루트에 얘네들의 곱이니까 4분의 1이 돼버리겠죠? 맞니? 그럼 얘가 4분의 1이 될 거니까 우린 여기다 우리 뭐 할 거야? 더하기 3분의 5가 올 것이고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될 것이다? 3분의 8이 될 거라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숫자를, 그러니까 문자를 숫자나 문자를 문자로 바꾸고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를 문자로 치환한 형태의 문제가 돼서 사실 선생님이 푸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숫자를 문자로 치환을 하면 이제 문제 풀이가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15번도 못하겠다고? fx가 있고 역함수가 있고 역함수가 무한집합일 때 a분의 b의 값을 구하시고 합성함수랑 역함수랑 역함수가 같다고? 포인트는 뭐였냐? 시범 문항을 보시면 일단 F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이랑 그 다음에 ax 플러스 b가 있고 여기서는 x의 값의 범위가 2보다 작다 2보다 크다 얘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되냐면 y 값의 범위도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역함수를 구하려면 y 값의 범위가 이 함수의 y 값의 범위가 역함수의 x 값의 범위로 바뀌죠. 정확하게 말하면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바뀝니다. 맞죠? 근데 얘를 사실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2예요. 그치? 자,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이면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죠. 근데 2를 넣었을 때 2가 된다. 원래 뚫리는 거지만. 됐니? 그러면 y 값은 2보다 커야겠죠. 됐어?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설명을 했지만 역함수를 갖는다? 그럼 1대1 대응이다. 그치? 1대1 대응이면 우리 뭐라고 한다? 함수 전체에서 전체가 다 증가함수거나 전체가 다 감소함수가 되셔야 된다. 그리고 x가 모든 실수의 범위를 갖기 때문에 y도 모든 실수의 범위를 가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y 값이 2보다 크다가 위쪽에 있는 녀석의 치역의 범위니까 이 녀석은 y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 녀석의 치역의 범위가 되셔야 된다. 그래야 뭐가 나온다? 역함수가 존재했습니다. 됐지? 그러면 일단은 뭐가 될 거냐면 F2의 관계성에 의해서 여기다가 2를 넣은 2A 플러스 B는요 여기다가 2를 넣은 값인 2하고 같으셔야 된다. 요거 하나 볼 수 있고요.
그치? 내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 전체에서 다 전체가 감수함수 또는 증감수 형태를 띠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A 값은 음수입니다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첫 번째 여기서는 이게 다예요. 그치?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A 집합이라는 게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fx가 f 인버스 x랑 같대요. 그러니까 f 인버스 x의 범위 그 식인을 구하시면 걔가 뭐가 됐다? f x의 식과 같아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볼 거냐? f 인버스 x를 구해볼 건데 자, 요 녀석을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됐니? 요 녀석이 갖고 있는 y의 범위가 이쪽에 있는 x의 범위로 바뀐다 했어요. 그치? 자, x는 마이너스 5y 플러스 1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걸 넘기면 마이너스 5y는 x 마이너스 10인 거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1x 플러스 5분의 12입니다. 됐어요? 밑에 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f 함수와 f 인버스 함수가 같다라고 했었는데 f 함수와 f 인버스 함수가 같은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x 플러스 b라고 썼고요. x가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5분의 1x 플러스 5분의 12라고 썼어요. 됐어? 무슨 소리야? 얘네 둘이 같아야 돼. 이게 만약 성립하려고 하면 이 둘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밑에 건 구할 필요도 없이 a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요 b 값은 5분의 10인 거죠. 됐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분의 b니까 이걸 갖고 a분의 b라고 쓰게 되면 마이너스 10이겠죠. 됐어? 또 16번. 계속 질문이야? 13, 15, 16, 17 이렇게 질문할 거야? 오늘 안 끝나겠는데? 그 전체 집합은요 1부터 10까지고요. A 집합은 이렇게 5개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B 집합은 뭐라고 써있냐면 B 집합 X라고 하는 녀석은 A 더하기 B고 A는 A의 원소고 B도 B의 원소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 2 더하기 3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디까지? 5 더하기 5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B집합은요 이 소리예요. 2부터 10까지 1만 안 되죠. 1 더하기 1 더하기 0은 없으니까. 됐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A 교집합 C라고 하는 녀석하고 B 교집합 C라고 하는 녀석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둘 다 2, 3, 4, 5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라고 하는 녀석은 뭘 해야 돼? 2, 3, 4, 5만 저 중에서 원소를 갖고 있으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C의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C가 가질 수 있는 거,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건 2, 3, 4, 5의 4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2의 4제곱 16가지 형태를 가질 거라고. 이해됩니까? 또 문제에서 이제 가조건하고 항등함수에 대한 거 나왔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 밑에 써 있는 함수 f의 역함수를 g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함수 f는 그 1대1 대응이 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역함수를 갖고 있다는 소리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x에서 x로의 함수를 f 함수로 보기 때문에 여기 1, 2, 3이 있으면 이 다음에 1, 2, 3 중에 이 녀석들은 서로 다른 1, 2, 3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정해진 게 하나 있어요. 1은 3을 갖는다. 이게 하나 정해져 있죠. 맞아요? 그러면 보자. 여기 다른 조건 중에 하나가 f 세제곱이 i야. 그러면 합성함수 3번 하시면 여기에다가 x 또 다시 하시면 여기서 1로 왔던 i는 맨 마지막에 이 녀석이 어디로 가야 된다? 반드시 1로 가셔야 되겠다. 이거죠. 근데 원래 있던 거 다 이제 체크해 봅시다.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은 1로 못 가시겠네요? 여기를 1로 연결해주면 1로 떨어져 버릴 거니까. 됐니? 그러면 3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3으로 갈 수 없죠. 왜? 얘가 얘를 선택을 못 하잖아요. 3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누가 있어? 이미 얘는 선택을 받았으니까 1 또는 2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1로 가면 안 된다며. 그러면 우리가 3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1밖에 없겠네? 됐니? 그러면 F3가 항등함수가 되셔야 되니까 1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반드시? 1로 가야 된다며.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네들은 여기서 1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i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G 역함수 3이에요. 근데 G 함수는 원래 F 함수의 역함수 아니었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그냥 F3 아닌가? 그쵸? F11의 1이라는 건데 어차피 세제곱이 항등함수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F2 합성 F3 합성 F3 합성 F3로 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뭐야? F2 1이죠? 됐니? 그러면 1을 넣으면 한 번 하면 3, 두 번 하면 2가 돼야 되잖아. 됐니? 그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끝이겠지 뭐. 되셨습니까? 또 물어보아라. 모르는 것들은 다 물어봐. 나중에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산술기하 평균의 되게 기본적인 형태의 문항이야. 첫 번째 1번. 1번은 무슨 소리냐면 문제 여기 있는 조건 때문에 이만큼은 양수죠. 맞아? 분모 x-2가 있고 산술기하 평균을 갖고 이 녀석의 범위값을 구하려고 하면 앞에 있는 수도 x-2가 돼야 돼요. 그래야 분모와 분자를 곱했을 때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식을 우리는 뭐 할 거야? x-2에 x-2분의 16 더하기 3으로 보자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이 루트 1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되시겠죠? 맞아? 여기 더하기 3 할 거고요. 그래서 x 이퀄 a에서 최소값 m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a와 m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녀석의 m 값이에요. 얘는 구했어. 근데 이제 x 이퀄 a에서 a의 형태를 아셔야 되죠. 산술기하 평균의 드홍어가 성립되는 경우는 이 산술기하 평균을 쓴 두 녀석이 같을 때죠. 맞아? 그러니까 x-2가 뭐가 돼야 돼? x-2분의 16과 같을 때. 즉 x-2의 전체 제곱이 16일 때입니다. 원래는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2도 넣을 수 있고 x에다 6도 넣을 수 있죠. 근데 x의 값이 2보다 크다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x는 6이죠. 그러니까 a가 6일 때입니다. 그래서 a가 6일 때 m 값은 16을 갖는다. 이렇게 됐어? 이거는 문제를 안 받는 애가 라이브로 붙여야겠네. x가 0보다 크고 x 이퀄 b에서 최대값 m과 최소값 m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갖고 K라고 지칭을 하죠. 그러니 K분의 1은요. 이렇게 되시겠죠? 맞니?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요 두 마리에 의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을 거고 이 녀석은 이 루트 16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오시겠죠. 그러니?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녀석 계산하시면 얼마냐? 8에서 4 빼니까 4인가요? 맞니? 그러면 이거를 K분의 1의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 값은 어떻게 보냐면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이 4분의 1인 거죠. 됐어? 그때 X의 값을 물어봤는데 이때 X의 값은 언제냐? X랑 X분의 16이 같을 때고요. 그럼 X 이꼴 얼마일 때야? 4일 때입니다. 이 녀석이 빈 거고요. 그래서 4일 때 최대값 4분의 1의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냐? 네. 자, 또 뭐 있냐? 21번은 쉬운데? 우리 가장 근본적으로 실수의 대수 비교는 어떻게 하냐면 빼서 비교하죠. 그치? 가장 근본적인 비교 방법은. 그런데 지금 녀석을 보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고요. 또 다른 녀석은 우리가 뭐 하냐면 절대값의 A 플러스 B입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들이죠.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루트를 씌우거나 제곱해서 빼도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이만큼을 제곱하고 이만큼도 제곱해서 빼볼 겁니다. 됐죠? 그러면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죠. 절대값 A의 제곱과 A 제곱은 같은 말이라고. 그치? 그잖아, 맞지?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쓸 거냐? 앞에 있는 녀석은 A의 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뒤에 있는 녀석은 그냥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식을 정리를 하시면 우리는 뭐가 될 거냐면 2의 절대값 A 플러스 AB 마이너스 2AB가 되죠. 됐니? 됐어?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원칙적으로는 뭐 디테일하게 쓰면 이렇게 되지. A, B가 양수이면 2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2AB는 0이고요. 그치? 얘가 자체가 0이라도 0 되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AB가 음수이면 2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2AB는 0보다 크죠? 맞니?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해? 이 계산 결과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해됐어? 어렵지 않지? 또 다른 거 22번
아, 이 식으로 딱 보면 딱 안 나오냐? 이 표현 방식 중에 되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y는 f의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라고 써 있잖아. 그치? 맞아? 요 녀석이 힌트인 거죠. 얘는 x 이퀄 3에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린 전혀 모르거든요. 전혀 모르는 형태이긴 한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쓰시면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니까 꺾이겠죠. 절대값이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음수가 되는 부분이 양수로 돌았을 건데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이쪽도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소리야. 무슨 소리냐면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알파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값이 베타 1이라고 했을 때 같을 겁니다. 그치? 이 길이가 알파 2라고 얘기를 하면 요 점이 있는 요 점은 같을 건데 베타 2가 되실 거라는 거죠. 됐어? 자, 무슨 소리냐? 3에 대해서 대칭점을 갖고 있고 결국 x는 3이 알파 1과 베타 1의 중점이죠. 알파 2와 베타 2의 중점이죠. 그러면 알파 1 플러스 알파 2를 2로 나누면 얼마죠? 3이 되셔야 되죠. 베타 1인데. 됐어요? 알파 2 플러스 베타 2를 2로 나누면 또 3인 거죠. 됐어? 자, 이쪽으로 애들이 쭉 가서 여기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몇 개의 교점을 갖는다고 했냐면 1000개의 교점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각각 왼쪽 오른쪽이 500개씩 존재하겠지? 그럼 여기 알파 500 있을 거고요. 여기도 뭐 같은 거리에 베타 500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알파 500 더하기 베타 500도 우리는 뭐가 될 거야? 2로 나누면 3이겠죠. 됐니? 그러면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점점점 알파 500 플러스 베타 500은 얘네 둘을 더한 값이 6이고 얘도 더한 값이 6이니까 이런 6자리가 500쌍이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근의 합은 실근의 합은 3000이 되십니다. 됐습니까? 네. 23번도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이거 설명하기가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 식 써주는 거 그냥 식 딱 쓰면 되는데 설명하고 그 식 썼을 때 내가 이해가 될 거냐, 그게 참 의문이 있더라고요.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소가 2개 이상인 집합들이 존재할 거고 2개 이상의 집합 중에서 우리가 X라고 하는 녀석이 M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M이 제일 작은 원소의 형태를 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fx를 m으로 표시하겠다 이거죠. 이거 쓰고 있냐? 언어 써라. 그거부터. 그래야 뭐 이해를 시키든 말든 하지. 다 썼냐? 그럼 잘 봐봐. 1이 제일 작은 1이 최소의 원소가 되는 집합들을 한번 써볼게요. 됐니? 그러면 우리가 fx가 1이 되는 x의 형태는 1, 2, 1, 3, 1, 8 이런 애들하고, 그렇지?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 2, 3부터 시작해서 1, 2, 4, 1, 8, 1, 7, 8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1, 2, 3, 8 이런 애들은 다 뭐니? fx가 1이야. 얘 혹시 몇 개인지 카운팅 할 수 있니? 얘 8조 곱빼기 8? 왜? 일단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여기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1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됐어? 그럼 여기 있는 집합의 형태는 몇 개가 될 거냐면 2에 8-1 8개 중에 1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 원래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면 원소 하나짜리부터 시작해서 8개짜리까지 존재하셔야 되죠. 그치? 근데 하나짜리는 우리가 배제시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개수는 -1입니다. 이게 1을 갖고 있는 1이 가장 작은 원소인 집합의 개수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fx가 만약에 2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x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2, 3, 2, 4 그 다음에 2, 3, 4 2, 3, 4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의 개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카운팅을 해보면 자 8개의 원소 중에서 2가 제일 작은 애가 되니까 1이 없어야 돼요. 그치? 1은 반드시 포함해줘야겠어요. 그 중에 2만 있는 새끼는 갖다 버릴 거예요. 이게 개수죠. 자,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아이들은 다 뭐가 돼야 fx가 1인 거잖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2개짜리 이상의 집합에서 제일 작은 원수가 1인 녀석은 이만큼이 존재하시죠. 걔네들을 다 더해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칠 거야? 1 곱하기 2의 7제곱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그런 애들은 뭐야? 1을 갖고 있는 애들. 1을 가장 작은 원소로 갖고 있는 애들의 fx의 값을 다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맞아? 그러면 2를 갖고 있는 애들, 2가 가장 작은, 1은 없고 2가 가장 작은 애들이 되는 애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면 2의 6제곱 마이너스 1 형태를 띠겠죠. 맞아?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가서 어떻게 될 거냐? 7의 경우에는 1, 2, 3, 4, 5, 6 갖다 버릴 거고요. 7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치? 그럼 얘는 2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혼자 써있는 거 빼야 돼요. 지금 무슨 소리다? 7, 8밖에 없다는 소리죠. 됐어요? 8이 가장 작은 원소인 경우는 없습니다. 왜? 원소 2개를 가져야 되는데 8보다 작은 원소는 없어요. 그럼 8보다 작은 건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지? 결국은 1 곱하기 2의 7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6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5제곱 더하기 점점 7 곱하기 2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건 사실 미안한데 노가다. 그 다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진짜 완전히 노가다입니다. 이 7을 2의 7제곱이 128이죠. 그치? 128이면 얘도 사실 7제곱이거든요. 그냥 256. 진짜 그냥 다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3 곱하기 30이니까 얼마냐? 96이냐? 그 다음에 여기다가 4 곱하기 2의 4제곱을 쓸 거라서 사실은 이게 6제곱이 됩니다. 64예요. 5 곱하기 2의 세제곱에 40 6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48 14 마이너스 7개 8 4 28이네요. 됐나요? 계산 잠깐만 좀 해보고 2의 7제곱 2의 7제곱 128 128 3 곱하기 32 96 4 곱하기 16 64 5 곱하기 8 6 곱하기 4 24죠. 잘못 썼네. 7 곱하기 2 네, 14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가 10 50 50 160 210 466 나오네요. 됐습니까? 막판 계산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네가 수열을 배우고 있겠지만 수열하고도 관계가 없는 아니에요. 사실 등비 수열 비스무리하다 마셔서 어떻게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466이 답이고 이걸로 끝이죠. 3회차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